자, 이 영상은 고등 수학을 선행하고 있는 학생 또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좀 계획적인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선행의 당위성이란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이시라면은 학생의 어떤 앞으로 이 진로, 학습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야 할지를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고등학교의 수학 체계와 그리고 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한 번 영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계획을 짜가면서 하나씩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되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란 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정책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이지 이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전반적인 교육 체계라든가 입시 체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만 좋은 성적을 얻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중학교 수학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면은 그만이지만, 자,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전략을 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시리즈를 잘 듣고 학습을 하신다면은, 일단 학생이라면 학생, 내지 우리 학부모님이라면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얻게 되실 거고요. 제가 그토록 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조금은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고등학교 수학 교육 체계와 평가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의 부제를 숲을 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 개정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학습을 진행하면 정말 나중에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미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본인의 학습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5 교육과정은 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적용된 교육과정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도표를 보시듯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에서 흔히 우리가 창체라고 부르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 우리가 흔히 자동봉진이라고들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당연히 교과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전문 교과는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생이 적용되는 과정은 보통 교과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오늘 설명드릴 수학 과목도 이 보통 교과에 들어가 있겠죠. 각 과목마다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으로 문이과의 구분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시적으로는요, 7차 교육과정부터 없애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수능이 가형, 나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한 없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엔 수능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면서 조금 더 통합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문이과의 구분은 명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수학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학 과목에 있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 과목은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배운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통 과목도 기초와 탐구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기초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입니다. 자, 수학도 기초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웁니다. 자, 공통 과목 수학은 정확한 고시 명칭은 그냥 수학입니다만, 자, 보통 이전에 초중등 수학, 다른 수학 과목과의 어떤 구분을 위해서 보통 고등 수학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시중의 교재는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교과서가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재마다 상하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자, 대부분의 교재들은 도형의 방정식까지를 상으로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정석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의 방정식부터 수학 하에 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2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는 선택해서 듣는 과목입니다. 자,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수학 1하고 수학 2를 공통 과목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수학 1, 수학 2도 엄연한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뿐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수능 공통 과목이어서 그런지 좀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분이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실용 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 오늘 영상 다 잊으셔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상대평가로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되느냐 아니면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평가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선택 과목은요, 1등급, 2등급 하는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ABC의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일단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튼 이것이 지금 고등학교 학습 계획을 짜는 데는 정말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죠. 학습 계획이나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수학 1과 수학 2는요, 수능에서의 공통 과목이 되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입니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야 합니다. 보통 자연계나 이공계 대학에서는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인문계열 학과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여서 대부분의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하가 조금 애매한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것도요, 제가 이제 수능 과목에 대한 영상을 이제 어쨌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시려면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보통 수학 과목은 다음과 같이 학년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처음 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고등수학 전반부를, 2학기의 후반부를 배웁니다. 자, 여기에 쓰여진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새는 1회고사, 2회고사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범위는 보통 평균적인 범위를 나타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2학년 1학기의 수학 1, 2학기의 수학 2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률과 통계,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미적분 중에서
한 과목 정도를 한 학년, 그러니까 2학년에 더 듣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기하, 만약 개설될 경우 미적분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 인문계열 지망 학생들은 실용수학이나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중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때 미적분이나 확통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것은 정말 학교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자,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3학년 1학기에는 보통 문과생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이과생의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확률과 통계까지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를 들으면서 이제 수능까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긴 한데요. 자, 만약 이과를 준비한다면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모두 등급이 산출되는 일반 선택이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에 정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그 두 과목을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실. 자, 그런데 뭐 문과생은 그러면 확통만 듣고 이과 지망생은 미적분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요, 확통을 전교생이 듣도록 하고 있는 학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점점 바뀔 것이고 실제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도표로 쓰려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어도 실제로 1학년을 제외하면은 2학년 이후부터는요, 정말 학교마다 너무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한 학교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목 운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는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한 요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정도로 받아들이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육 과정은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한다, 저 학교는 저렇게 한다, 이런 편차가 아주 심하고, 특히나 특목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편차는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입시의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내용 또한 입시와 관련한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끝으로 우리 학생이 다니는 또는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교육 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학원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고등학생 상담이나 학생 교육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등학생을 두신 학부모님이시라면 학원을 선정하실 때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 편제 프로를 파악하고 가르치는 학원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학 같은 과목인 경우엔 이것을 모르면요, 고등학교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포털에서요, 학교 알림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학교 이름을 쓰셔서 검색합니다. 저는 천안고등학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학교를 클릭하면은 학교 정보가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되고요. 아래쪽 공시 정보가 있는데 이 공시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 공시 확인에서 학교 교육 과정 편성 및 평가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시면, 자,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긴 보니까 2021 천안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표 최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3년간 어떠한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이와 같이 학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에 맞춘 수업과 선행, 방학 기간 동안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 계획표는 정말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저희들이야 이제 매번 연구하고 맨날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게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만약 입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이제 고등학생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입시와 관련된 용어들부터 익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제가 혹시나 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현재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말 교육과정 개정안에 들어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7차 교육과정 이후로요 이미 문이과의 이 구분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선택 과목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과목들 중에 그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 어떤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다른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어떤 창 끝에서 느끼고 있는 지금 교육의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중에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차이점이나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각 학년별로 어떤 수학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했던 거죠. 학교별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검색해보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란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